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 여성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의 여동생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줘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랑했고 그를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한 것조차 너무나 바보스럽고 후회가 되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남자와 그의 여동생 저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오빠 얼른 씻어.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빨리 일어나라고. 언니도 기다려. 좀만 더 자고 아직 시간 많이 있잖아. 자꾸 그러면 목욕할 때 안 씻겨져. 아, 왜 이래. 간지러워. 하지마. 이게 오빠한테 혼나려고 자꾸 까부네. 믿어지시나요? 여동생이 오빠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라는 걸. 그리고 다 큰 여동생이 오빠를 씻겨준다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족관계가 시작된 건 커피숍에 일하면서 알바 동생과 나눈 사소한 농담이었어요. 그 남자의 여동생과 저는 커피숍 알바를 같이 하는 사이였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할 때쯤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언니 주문 받아야지. 잠시 멍했다가 동생이 툭툭 치면서 주문을 받으라길래 정신을 차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개랑. 따뜻한 거 맞으세요? 네. 카페라떼랑 요거트 스무디도 주세요. 그러면 결제 15,500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동벨 울리면 이쪽에서 준비 도와드릴게요. 카드와 전동벨을 건네주니 그 남자는 음료를 받고는 창가 빈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야, 대박. 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동네 저런 귀인이 있었다니 처음으로 여기에 알바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언니, 저 남자가 그렇게 잘생겼어? 그럼 넌 아닌가 봐. 눈이 얼마나 높길래 저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언니 저 남자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기절하시겠구만. 저 얼굴 보고 술 먹으면 술도 안 취하겠다. 왜 설레서? 야, 말도 마.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렌다. 그럼 언니 내가 저 남자랑 약속 잡으면 마치고 술 쏠래? 뭐지 이 자신감은? 괜히 가서 들이대다가 쪽 다 깔고 같은데. 이 언니가 뭘 또 모르네. 나만 믿고 기다려 술 사기로 한 거나 잊지 말고. 알바하면서 잘생긴 손님이 오면 흔히 하는 농담이라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지금껏 가서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정말 갈지는 몰랐는데 자기만 믿으라면서 알바 동생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남자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둘이 웃기 시작하더니 팔로 크게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입모양으로 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건넨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웃기고 태연하게 돌아오는 동생이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언니 내 실력 어때? 아직 안 죽었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기는 이쁜 언니 있다고 술 먹자고 했지? 뭐래? 진짜 그렇게 말한 거야? 언니는 지금 그게 중요해? 퇴근하고 약속 생긴 게 중요하지. 얼른 화장이나 고치세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하는 술자리라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퇴근 시간만 기다려졌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9시 넘어서. 내가 또 언니 하이볼 좋아하는 거 알고 요 앞에 맥주랑 하이볼 같이 파는 곳에서 보자고 했어. 나 잘했지? 일로 와. 센스쟁이 언니가 안아줄게. 왜 이래 징그럽게. 어서 마무리나 하고 나가요. 그렇게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고 가게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보였어요. 오빠, 우리 왔어. 야야, 잠깐만. 오빠라고? 우리 오빠인데 언니 몰랐어? 동생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오빠라니 원래 알던 사람이야?
언니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 친오빠 한 명 있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시고 인사부터 나누세요. 여기는 우리 오빠 땡땡씨. 여긴 나랑 제일 친한 언니 땡땡 언니야.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매번 동생이 신세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친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 우리 오빠 잘생겼지? 오빠 나 배고파 어서 들어가자. 알바 동생은 오빠 등을 밀면서 먼저 가게에 들어가게 하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언니 사실 오빠가 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온 거야. 오늘 잘해봐. 우리 오빠 여자친구도 없어? 그럼 오늘 너만 믿을게. 들어가자 오빠 기다리시겠다. 연애한 지도 오래되었고 소개팅 자리는 아니지만 왠지 소개팅하는 기분이라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이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산토리로 하나 주문할까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지금 둘이 뭐지? 이 눈빛 뭐야? 왜 그래? 언니 오빠 봐봐요. 지금 눈빛 장난 아닌데. 넌 까불지 말고 뭐 먹을 건지나 말해. 그럼 나도 언니랑 같은 걸로 하지 뭐.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알바 끝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정말 말 그대로 술이 술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동생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내 둘이 같이 산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언니 말도 마. 이건 오빠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아들 키우는 거라니까.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내가 완전 식모야, 식모. 야, 너가 언제 그렇게 했냐? 언제라니 오늘 아침에도 오빠 빤쭈 내가 빨았는데. 너 자꾸 이럴래 시끄럽고 술이나 먹어. 술도 다 먹었는데 뭘 자꾸 먹어. 언니 우리 2차 갈래요? 2차? 난 상관없기는 한데.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집 가요.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요. 집에? 오빠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으면 편하고 좋죠. 그러자. 나 옷 갈아입고 편하게 먹게. 언니도 내 옷 줄 테니까 갈아입어. 뭐 그럼 그럴까? 저희 셋은 남은 술을 마저 들이키고는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술과 안주를 샀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언니 그거 알아? 언니가 우리 집에 오는 첫 번째 손님이야. 그래? 그럼 뭐라도 하나 사올 걸 잘못했다. 언니가 선물인데 뭘? 오빠가 언니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지난번에 친구 데려오려고 했는데 엄청 화냈었거든. 내가 언제 그랬냐? 동생 말 장난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쪽에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금방 차릴게요. 오빠분은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간단하게 안주도 요리하더니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언니는 이쪽에 앉아. 동생은 자기 옆에 앉는 걸 보고는 오빠 옆자리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냥 옆에 앉아있을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오빠분도 그러고 싶었는지 의자를 빼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오빠 옆으로 가서 앉고 싶었는데 속마음이 들킬까봐 정말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그의 옆으로 갔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앞으로 커플이 될 사람들을 위해 건배. 둘이 가까이 좀 붙어봐요. 걸렸네. 뽀뽀해 뽀뽀해. 알바 동생은 술자리 내내 커플이 된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스킨십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오빠랑 저도 거기에 동조되어서는 말뿐이지만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만남에 설레이며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식탁 밑에서 그 남자의 손이 제 손을 닿였다가 떨어졌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빠분이 실수로 손이 닿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의도한 걸 느낄 정도로 터치하더니 아예 손을 꽉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알바 동생 눈치를 한 번 봤다가 그 남자 눈치를 보았는데 그 남자는 손을 잡은 채 여동생과 정답게 이야기만 나누더군요.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다가 알바 동생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여동생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갑자기 입술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토끼 눈이 되었다가 이내 그 남자와 함께 사랑이 찾아온 걸 느끼고는 감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고 그 남자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둘 다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그래? 술이 취했나봐. 더 먹으면 안 되겠다. 내일 일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그만 갈게. 알바 동생이 오고 나니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언니 집 데려다 줘야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그 말을 하고는 그 남자는 나와 함께 같이 집을 나왔어요. 술도 깰 겸 잠시 걸을래요? 그 남자의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어두운 밤거리를 둘이 같이 걷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손을 내밀더니 손을 달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 대로 기울어져 있던 상태라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오빠가 어느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놀라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오빠만 바라봤어요. 오빠도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힘을 주어 건물 안으로 이끌었고 이미 콩깍지가 씌어버린 저는 그를 의지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결국 처음 만난 그날의 사랑을 나누고 말았던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는 행복한 기분보다는 후회가 물 밀려오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왠지 오빠가 날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오빠가 눈을 뜨더니 두 팔을 벌려 자기에게 오라고 하더군요. 잘 잤어요? 네. 오빠는요? 나도 잘 잤지. 너랑 아침에 같이 눈을 뜨니까 너무 좋다. 오빠 이 상황에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린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라니 앞으로 알아갈 사이지. 많이 불안했구나. 이리로 와. 그 남자는 불안해하는 절 꼭 안아주었어요. 넓은 가슴을 가진 그 남자 품에 안기니 포근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오빠랑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사귄 지 2달쯤 되었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오빠 짜증나 죽겠어? 왜? 일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글쎄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잖아. 거기 집도 안 좋은데 월세를 왜 올려? 몰라 지금 내는 것도 작은 게 아닌데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가 봐.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랑 같이 살래? 월세 아껴서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보태면 되잖아. 같이 살자는 말에 놀라기도 했고 그 남자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기분이 묘했어요. 동생이 불편할 건데 찬성할까? 그럼. 지난번에 동생이랑 가볍게 그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하던 걸. 정말? 나야 오빠랑 같이 있으면 좋지. 그래도 내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물어보고 말해줄래? 알았어. 동생이 허락하면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응 오빠. 통화를 마치고 알바를 하러 커피숍으로 갔고 알바 동생이 날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오더니 언니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응 너만 괜찮으면. 저야 무조건 좋죠. 앞으로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거지? 새언니라고 할까요? 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새언니라고 하냐? 그냥 평소대로 언니라고 불러. 네 언니 그럼 이사 언제 오는 거예요? 한 2주 후쯤 갈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해. 알바 동생의 허락도 받았겠다. 그날 오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고 2주 후에 오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알바 동생이랑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가서 그런지 밤길이 무섭지도 않았고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맥주 한 잔 먹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오빠와의 미래만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오면 셋이 둘러 앉아서 술을 먹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그날도 같이 술을 먹고 오빠랑 들어가서 자는데 옆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결에 오빠를 찾았지만 당연히 옆에 누워있어야 할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찾아보려고 화장실도 가보았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 밖에 나갔는지 현관을 확인해봐도 신발은 그대로 있고, 휴대폰을 걸어보려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동생 방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숨 죽여 걸어가서는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보였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자기 언제 일어났어? 동생 깨겠다. 나가서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동생이 깬다면서 내 손목을 잡고는 방을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왜 남매끼리 같이 자고 있는 거야? 자기 오해야 오해. 악몽을 꿨다고 재워달라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있는 건데? 다 큰 여동생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게 정상이야? 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동생 재우다가 잠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자기도 알잖아, 나 몸에 열 많은 거. 나도 모르게 벗었나 보지. 진짜 오해니깐 들어가서 자자. 내일 출근도 해야 되잖아. 우리 공주님 방으로 가시죠. 오빠는 애기 타이르듯이 달래며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말을 하였고, 그때는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라 애써 이해하며 넘기게 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오빠에게 어제 일을 들었는지 여동생이 옆으로 와서는 사과를 했어요. 언니 어제 일 들었어요. 한 번씩 악몽을 꾸는데 오빠가 재워주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런 걸 처음 봐서 놀란 거야. 역시 우리 미래의 새언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오늘 저녁 맥주는 제가 쏠게요. 칭따오 콜. 그래, 콜이다. 사과를 하는 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남매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다고 재워주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눈치를 안 보기 시작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라는 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술을 먹고 있는데 남매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언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라니? 오빠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전 오빠가 하자고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뭐야, 뭔데 그래? 아니야, 동생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오빠는 말해주면 되지. 그럼 내가 이상해지잖아. 뭐야, 나만 빼놓고 남매들끼리 속닥하는 거야? 이러면 나 소외감 느끼는데.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지. 오빠하고 나하고 오해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나중에 결혼도 할 건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신용만 있으면 차 구매해서 렌트 돌리면 매달 할부금 내고도 돈이 남거든. 그걸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 나도 그걸로 매달 3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응,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쪽 업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걸 동생한테 하라고 하는 오빠가 어디 있어. 사실 자기한테 하자고 말할까 고민했더니 동생이 알고 일부러 이렇게 말 꺼낸 것 같아. 진짜 안전한 거 맞지? 당연하지. 혹시 자기 모아둔 돈이 좀 있어? 할부로 사도 되는데 현금 있으면 수익이 더 크거든. 통장에 6천 정도는 있는데 겁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오빠는 말없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야, 솔직히 1,000만 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익이 너무 적어. 그러지 말고 오빠 믿고 6천 전부 투자하는 건 어때? 우리 몇 년만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전부 여기에 투자했거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 돈은 책임지고 빼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 오빠의 말 중에 결혼해서 아파트를 사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았어요. 알았어. 그럼 오빠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당연하지. 그럼 지금 서류에 사인만 해놓을까? 말 나온 김에 지금 하자. 잠시만. 오빠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고 볼펜을 주면서 자기가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에 사인할 곳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한참을 정신없이 사인하다가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대출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야? 아, 이거 같이 넣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신경 쓰지 말고 마저 하면 돼.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다. 얼른 하고 술 먹자. 아, 알겠어. 오빠의 재촉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 오빠 말만 믿고 서류에 마저 사인했어요. 자기 신분증은? 신분증도 필요해? 나한테 주면 내일 하고 내가 다시 줄게. 알겠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응, 이게 끝이야. 언니 오빠만 믿으면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사자 머리 아픈 서류는 치우시고 술잔들 드세요. 우리 가족을 행복을 위해 건배! 그날은 오빠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약속대로 다음날 저녁에 신분증을 갖고 가서는 돌려주었고 매달 15일날 수익금이 나올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남매들의 행동이 시작한 시점이요. 계약하고 일주일 후쯤이었는데 휴무날이라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고 눈을 떠보니 오빠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빠 어디에 있어? 집이야. 부르면 되지. 전화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안 보여서 나간 줄 알았지 뭐 하는데. 나 목욕 중이야. 끊어. 알았어 씻고 나와. 오빠가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오빠가 아닌 여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왜 거기서 너가 나와? 목욕탕에 오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찾고 있었어요. 금방 등 밀어줬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남매라도 성인 남녀가 등을 밀어준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지금? 언니 오빠랑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해줘도 내가 해주지 여동생이 그걸 왜 해줘?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싸우고 그래? 오빠는 싸우는 소리를 듣더니 물도 덜 닦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래? 자기가 외동딸이라 몰라서 그런 거야. 거기서 외동딸이 왜 나오는 건데? 아니, 말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방에 가서 나랑 이야기하자. 방으로 들어간 오빠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설득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였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득에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만만하고 뭐든지 쉽게 넘어가서 그런지 남매들은 시간이 갈수록 연인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원피스를 입다가 오빠에게 자크를 닫아 달라고 하지 않나. 아침에 오빠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며 부둥켜 앉지를 않나.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보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다 오는 날이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펑크를 내버린 거예요. 여동생 때문에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오빠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공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가 진행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는 거실을 뛰어가서 여동생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오빠가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놀란 얼굴을 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문 앞을 지키는 오빠의 모습과 미처 가리지 못한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여동생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걸 막 끝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사랑이고 뭐고 눈이 뒤집혀 버리더군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단 한순간도 있기 싫어서 방에 가서 대충 짐을 챙기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나가는 사람을 잡거나 걱정이 되어서 뒤따라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오빠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심지어 붙잡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펑펑 울면서 한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걱정을 해줄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짐도 무겁고 너무 울었더니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쓰러지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사람이 뜸한 장소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는데 그제야 머릿속에서 오빠한테 투자한 게 생각이 났어요.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 거고 돈은 다른 문제라?
목소리가 잠겨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사정하고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닌데.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오기가 생겨서 계속했지만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문자로 투자 금액을 당장 정리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보냈어요. 10분쯤 지나고 나서 답장이 오긴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당장 정리하는 건 어렵다며 일주일 후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도 없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당분간만 신세 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다음날 긴장을 하며 커피숍에 일을 하러 갔는데 오빠의 여동생은 출근하지 않더군요. 오빠한테 돈을 받기 전까지 친구 집에 지내면서 친구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았지만 마음이 풀리는 거는 하나 없었고, 아무리 취해서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눈이 떠져서는 애꿎은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더군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빠 집으로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은 하나 없고 문을 두들겨도 나오는 사람이 없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참으로 황당했어요. 집 안은 벌써 짐이 다 빠져 있었고 거실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속아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는 건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부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대출로 인해 캐피탈에서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금으로 6천만 원만 사기당한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외제차 2대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고 중고차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받아져 있더군요. 투자를 권유한 날 오빠가 사인하라고 한 서류들이 알고 보니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었고 내가 모르게 중고차를 받아서는 다른 업자에게 대포차로 날려서 또 돈을 챙겼던 거예요. 그렇게 내 앞으로 떠넘겨진 금액은 1억 4천만 원. 도무지 감당도 안 되고 캐피탈 대출을 정리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차를 찾아야 되어서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서류상 내가 명의를 빌려준 거라 매달 할부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아무리 일해도 그 돈을 갚을 수는 없었고 대포차로 변해버린 차에서는 과태료도 계속 날라왔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못난 자식을 둔 책임으로 저 대신 할부금을 내어주셨는데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고를 하고 6개월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남매들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고 담당 형사님에게 더욱 황당한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매라고 생각했던 오빠와 여동생은 사실은 남매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별도 4개나 된다고 하시며 다른 사람들 피해 입은 것까지 합치면 금액도 10억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남매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로, 수법도 다양하게 하면서 완전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럼 사기꾼을 잡았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형사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쩌면 처한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가 붙잡혔을 당시 회수한 돈은 몇백만 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변호사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차를 찾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찾는다 해도 시세 이상으로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의 피해는 감수해야 했어요. 물론 이것도 차를 찾았을 때 이야기고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 뵐 명목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오빠를 만나기 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제발 차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목욕탕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돈은 주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혔어. 네가 시킨 대로 지난번에 같이 있던 영상이랑 이번에 같이 있는 거 다 찍었어. 네 마누라 지금 취해서 뻗었어. 절대 몰라, 아마 상상도 못할걸. 그러니까 걱정되면 빨리 돈이나 보내. 너 자꾸 말 틀려지면 그냥 네 마누라한테 주고 쇼부 본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보내. 나도 지금 영상이랑 사진 보낼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남편의 친구 말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갔고 지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이 일의 시작은 6년 전 남편과 사귀기 전 한밤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전화가 온 시간은 밤 11시였는데 지금껏 그 시간에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던 남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자를 짝사랑만 하면서 소가리를 하였고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까지 있던 남자였어요. 여보세요. 뭐해? 나야 그냥 있지. 오빠 무슨 일 있어? 밤늦게 전화를 다 하고. 아니, 그냥 갑자기 너가 보고 싶어서. 오빠의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딘데? 나 지금 지난번에 같이 갔던 리멤버인데 기억나? 기억나. 지난번 오빠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던 거기 맞지? 거기야. 언니는? 어디 있겠지. 나 지금 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지금 나올 수 있어? 5년간 사귀던 여자친구를 말하고 싶지 않다니 이러면 안 되지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응, 지금 준비해서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오빠랑 약속을 잡고는 최대한 화장을 빨리 하고 평소 입지 않는 짧은 치마를 입으며 혹시 모를 일도 생각해서 다른 곳도 체크하고는 술집으로 향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마신 거야? 왔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하나 둘 혼자서 3병이나 먹은 거야.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왜 언니랑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나 그냥 헤어질까? 왜 무슨 일인데 헤어진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야? 그냥 지치네. 싸운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오빠는 계속 술만 먹었어요. 오빠 천천히 먹어. 이러다가 취하겠어. 왜 취해서 내가 너 잡아먹을까 봐 겁나?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오빠가 걱정되어서 그렇지.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우리 미영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건데 내가 눈이 삐었지. 웃겨. 내가 막상 사귀자고 하면 도망갈 거면서. 괜히 농담으로 마음을 전달하며 오빠의 눈치를 살폈어요. 성격 좋지, 몸매 좋지. 웬만한 남자들은 너랑 사귀고 싶어 할 거야. 얼굴 이쁘다는 소리는 안 하네. 그래, 기분이다. 얼굴도 이쁜 걸로 하자. 뭐래? 술이나 한 잔 줘. 그래도 너 오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그래? 고마운 줄 알아. 임자 있는 남자와 술 마셔주는 여자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 고맙다. 고마워. 오늘 먹고 죽어보자. 끝까지 가는 거야. 벌써 많이 먹어놓고 나한테 상대가 되겠어? 술 먹고 뻗으면 길거리에 버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드셔, 알겠지? 까분다. 내가 아무리 먼저 먹었어도 너한테 치겠냐? 술잔 비었다. 술이나 따르셔. 오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때부터는 웃으며 술을 먹기 시작했고 둘이서 먹다 보니 술병이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어요. 오빠. 뭐라고? 눈 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일어나. 여기서 뻗으면 나 감당 못해. 나 아직 더 먹을 수 있거든. 뭘 더 먹어. 일어나.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니야, 나 괜찮아.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오빠였지만 더 이상 먹었다가는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억지로 일으켜서는 밖으로 나왔어요. 오빠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가게에서 나왔는데 사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눈을 감기 시작하고 거의 저한테 의지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오빠 집이 어디야? 택시 타려면 주소 알려줘야지. 나 조금만 쉬게 해주라. 여기 쉴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가자. 오빠의 무게 때문에 힘도 붙이고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할 것 같아서 빠르게 앉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술집 골목이라 그나마 쉴 수 있는 곳은 모텔 뿐이었고 더 이상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텔로 들어갔어요. 오빠, 몸에 힘을 좀 줘봐. 다 왔어. 그래, 좀만 더. 그래, 됐다. 여기 누워. 어찌어찌해서 오빠를 겨우 눕히고는 그때서야 침대에 걸터 앉아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걸터 앉아서 10분 정도 숨을 돌리니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을, 그것도 지금껏 짝사랑했던 오빠를 혼자 그렇게 놔두고 오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다 큰 성인 남녀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오빠 괜찮아? 아니 너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결국 오빠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술을 깼을 때 오빠의 반응이 두렵기는 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결국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오빠랑 아침이 올 때까지 같이 있고 말았어요. 오빠 일어났어? 없겠구나. 가려고? 오빠는 마치 누군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잡아 먹을 테니까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 그래 말해. 나랑 만날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오빠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리다가 지금 내가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게 아직 여자친구랑 헤어진 건 아니라서 우리 시간을 조금만 가지자. 뭐 오빠 뜻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너도 이해하지? 그리고 어쩌지 나 지금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잡고 있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그렇게 오빠를 먼저 보냈고 그날부터 우린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빠 동생 사이도 아닌 어정쩡한 사이가 되었어요. 몇 달을 그런 사이로 지냈는데 말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는 나랑 전 여자친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연락이 안 될 경우도 많았고 확실하게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니라 화를 내며 싸우기도 애매했는데 이런 애매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일이 찾아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날이 불규칙한 게 아니라 일정했는데 갑자기 한 달이 넘도록 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간이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진짜야? 지금 막 확인했어. 의심스러우면 같이 병원에 가보던지. 병원에 가자는 소리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군요. 오빠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지 마. 책임질 테니까. 이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책임을 원한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한 건데 그날은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날 사랑하는지 그냥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뱉은 말에는 책임을 지었어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오빠는 부모님에게 알렸고 우리 쪽 부모님도 반대를 하지 않아서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결혼하기 전 들리는 소문에는 그때 오빠랑 전 여자친구가 싸운 건 여자친구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린 타이밍이 전 여자친구가 바람핀 남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이별을 통보했을 때라 지나고 보니까 홧김에 나랑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편은 절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여보, 어서 와서 이거 먹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장어지. 이거 먹고 뭐 하려고? 요새 물가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런 걸 왜 사온 거야?
매일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때문에 큰맘 먹고 준비한 거야. 하여튼 머릿속에는 그것만 생각을. 아니다, 말을 말자, 먹자, 먹어. 그이는 어떤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줄곧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낮에 핀잔을 들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남편 곁으로 갔어요. 여보, 나 씻고 왔는데. 씻고 온 게 뭐? 아니, 그냥 오늘 애도 자는데 그냥 잘 거야? 그냥 자지. 그럼 뭐 할 건데? 아니, 여보, 그래도. 이 여자가 오늘 진짜 왜 이래. 저리 가라니까. 이러려고 낮에 장어 준 거야? 나 요새 피곤하다고 몇 번 말했어. 그냥 좀 자. 자기 진짜 피곤한 거야? 아님 날 보면 피곤해지는 거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밖에 나가서 일해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나. 화를 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어요. 여보, 우리 애 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건 알고 있어? 넌 그걸 알면서 나한테 이러고 싶니? 어지간히도 하고 싶은가 보네. 빨리 잠이나 자. 나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 남편의 말에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화도 못 내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바라는 건 날 여자로 봐주며 사랑을 해주길 원한 거지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요즘 더욱더 남편 옆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평소 휴대폰을 많이 하기는 했으나 대놓고 했지. 감추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내가 나타나면 놀란 듯이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문자가 오기도 하고 출장은 한 번씩 있기는 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지방으로 가는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씻어놓고 또 쉬는 거야? 거래처 사장님이 집 앞에 왔다는데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나오라는데? 내가 말했지. 사회생활 안 해봤으면 간섭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씻으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화가 나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절대 놔두고 다니지도 않고 패턴도 알려주지 않아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남편의 휴대폰이 패턴이 풀린 채 있는 거예요. 마치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정말 조용히 다가가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은 통화 내역 화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을 만나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결혼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겪어본 사람만 그때 제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미처 다른 걸 확인해볼 새도 없이 남편이 목욕탕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고 있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켜져 있어서 그냥 본 거야.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왜 그 여자 이름이 휴대폰에 있어? 이제는 하다하다 의심까지 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그 여자 이름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나 보네. 시끄럽고 나 지금 나가야 하니까 기다리던지 자던지 알아서 해. 남편은 그 여자에 대해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황당했어요.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버리다니.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바로 옷을 입고는 몰래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현관문을 나가서 미친 듯이 계단을 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갔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무작정 도로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날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자 정말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었고 운명의 장난인지 택시가 한 대 서더니 남편을 태우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보고야 말았습니다. 택시에는 남편 혼자가 아닌 그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왜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나가는데 그런 건 신경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해요? 괜찮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며 몸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낯선 남자의 손길에 놀라버렸고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등장에 더욱더 놀랐어요.
병옥 씨. 내 그 남자의 정체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남편의 절친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놀란 듯이 행동하더니 저를 챙기며 물어보더군요. 비록 남편의 친구였지만 자주 만났던 사이라서 그런지 서러움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그 남자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의 친구는 이런 저희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는 그냥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며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다 울었어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병옥 씨, 그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기 그러면 어디 커피숍에라도 갈까요? 그거보다는 우리 술 한잔 할래요. 그럼 요 앞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그리로 가요. 그렇게 남편 친구와 술집으로 갔고 슬픔에 못 이겨 술을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있었나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터져 버릴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면 병옥 씨,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둘이서 연락도 하고 조금 전에 같이 가는 것도 봤어요. 잘못 봤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건 병옥 씨가 몰라서 그래요. 병옥 씨도 기억하죠? 나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여자요. 남편의 친구는 차마 대답을 못하더군요. 똑똑히 봤어요. 분명히 그 여자예요. 나 정말 어떡해요, 병옥 씨. 그렇게 남편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쏟아내며 펑펑 울었고 남편의 친구는 말없이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여자로서 바닥일 때 위로를 하며 다가온 남편의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병옥 씨도 내가 여자로 안 보여요? 안 보이긴요.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이건 모르죠. 남편이 결혼하고 한 번도 저랑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병옥 씨는 나 어때요? 나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 오늘 같이 있어요. 남편의 친구는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희 행동을 거절할 법도 한데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낯선 공간에서 눈이 떠졌을 때 전날에 있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원한 거지만 술을 깨고 나니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는데 남편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해장국 다 끓였어요. 집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먹고 가요. 힘이 있어야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죠. 몇 번의 거절에도 계속해서 먹고 가라길래 할 수 없이 둘이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었고 다 먹고 나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걸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한 외박. 그것도 남편의 친구와. 집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시작은 남편이었지만 나 또한 이제는 떳떳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제발 집에 남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았어? 그게 신경이 쓰이기나 해. 그게 외박하고 들어온 여자가 할 소리야? 잠은 어디서 잤어? 어디서 자긴.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속상해서 친구랑 술 한잔 먹다가 그 집에서 잤다. 왜?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남자인 거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여자거든. 그럼 목이 이건 뭔데? 남편의 말에 놀라서 거울을 보았더니 목에는 빨갛게 살이 부어 있었어요. 그건. 이거 봐, 말 못하네. 너 정신은 있는 거야? 그럼 자기는 누구랑 있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다 봤어. 그 여자랑 당신이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그건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오빠, 이제는 우리 솔직해지자.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남편은 사랑을 하냐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랑 다시 만날 거면 차라리 그때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그랬어. 나도 후회한다고. 인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모든 게 허망했어요. 나 혼자 이 가정이 필요했고, 우리 부부의 관계는 남편을 향한 저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걸.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말없이 외투를 짚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나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나가서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로 온 거예요. 여기서 혼자 뭐해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날은 어떻게 되었어요? 뭐가 어떻게 되긴요. 개판 나버렸죠, 뭐. 이 상황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웃기지만 혹시라도 둘 사이가 잘못되면 나한테 올래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미영 씨를 좋아했어요. 병욱 씨 이런저라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늦었지만 그날 저를 여자로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의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지그시 손을 잡으면서 친구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워. 거기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와. 흔들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날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건 멍청한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남편의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냈고, 잠깐 잠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 목욕탕 쪽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주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혔어. 네가 시킨 대로 지난번에 같이 있던 영상이랑 이번에 같이 있는 거 다 찍었어. 네 마누라 지금 취해서 뻗었어. 절대 몰라. 아마 상상도 못할걸. 그러니까 걱정되면 빨리 돈이나 보내. 너 자꾸 말 틀려지면 그냥 네 마누라한테 주고 쇼부 본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보내. 나도 지금 영상이랑 사진 보낼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남자는 남편과 통화를 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뭔가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 목욕탕 쪽으로 가서는 소리를 질렀고, 잠시 당황하던 남편의 친구는 언제 일어났대? 지금 남편이랑 통화한 건가요? 맞아, 친구가 너랑 있었던 증거가 필요하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혼을 하고 싶고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줬지.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남편한테 듣고 더 이상 나랑 있고 싶지도 않을 건데 난 갈게. 받을 건 다 받았고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 모르긴 몰라도 이혼해줘야 할 거야. 넌 증거도 없잖아. 왜 의심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평소 휴대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던 남편이 마치 보라는 듯이 내 앞에 던져 두었던 거랑, 하필 그 여자랑 차를 타고 가는 남편을 보았을 때 이 타이밍에 남편 친구가 왜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남편이랑 짜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녀를 잊지 못하였고, 우연히 그녀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해서 다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자기랑 계속해서 만날 거면 이혼을 하고 오라는 조건을 걸었고, 귀책 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에 친구랑 짜고 저를 귀책 배우자로 만든 거였어요. 정말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남편은 이미 모든 자료를 다 들고 있고, 내가 쏘가 넘어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며 재산의 반은 고스란히 줄 테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새 인생을 살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을 선택 안 하면 시간이 길어질 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소송을 가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함께 걸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없는 남편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지만 그냥 보내줘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남자를 전 어떤 면이 좋아서 사랑을 했던 걸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런다 자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친구 미정이 알지? 그 집 신랑 회사 힘들다고 잠시 쉰다고 그만뒀다가 3년째 백수야 알긴 알아? 대충 눈치껏 다녀. 요새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러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가게를 차려놓으면 손님은 알아서 들어온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은 아는 거야? 매달 400만 원이야, 400만 원. 그건 어떻게 줄 건데? 암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금 다니는 곳이나 잘 다녀. 사실 아내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나이 40이 넘어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와이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들어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회사 월급도 450이 넘는데 아내의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부서마다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는데 월급도 많고 팀 내 입지도 작아서 팀장님이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껏 회사만 다닌 사람이 나가라 한다고 나가면 뭘 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팀장님 말을 무시하고 다녀볼까 생각도 했는데 나날이 능력 이상의 업무를 하더라고. 팀원들 앞에서 직급도 있는데 대놓고 무시하길래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아내의 반대에도 사표를 내버렸고 위로금 포함해서 퇴직금 1억 9천을 보여주며 겨우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장사를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1년 정도를 틈틈이 친구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서 가게 운영과 요리 등을 배웠거든요. 아내에게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당장 생활비도 벌어와야 했기에 겨우 허락을 받고는 참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평소 눈여겨보던 가게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체인점이 아니라 인테리어며 식재료 등 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알아보며 지냈더니 어느덧 가게 오픈 날짜가 다가왔고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서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무섭게 왜 그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몇 달만 홀에서 일해주면 안 될까? 자리 잡으면 바로 알바 구할게. 인건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나 믿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것 같아도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알아? 길게도 아니고 딱 석 달만 더 이상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아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하던지 힘들면 때려치우고 회사 다시 들어가던지 알아서 해. 왜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놓고 책임을 전가시켜? 알겠다, 알겠어. 내가 더러워서 사람 구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니 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해야 하는지 현타 같은 게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위로 받을 사람도 없고 평소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니까 친구는 아내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입장 바꿔서 너라면 멀쩡한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장사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냐고 다 업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아내의 도움은 완전히 배제하고는 가게를 오픈하였고 성공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가게에 매달렸어요. 장사 시간은 오후 5시지만 매일 오전부터 나가서는 홍보에 대해 고민하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혹시나 불편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봐서 어떻게든 손님들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노력을 했더니 가게 문이 열리면 손님들이 몰려와 홀을 꽉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되었고 수익 부분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져서 아내에게 생활비도 넉넉히 줄 수 있어 너무나 기뻤어요. 모든 게 회사 다닐 때 그대로의 안정감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여기에 인생을 걸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내가 보이기는 하는 거야.
가게에 나가려고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서 물어? 자기 장사 시작하고 나만 집에 던져놓은 거 알고는 있어? 허구한 날 가게에만 있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난 뭐 여자도 아닌 줄 알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알바 보내고 가게 마무리하면 그 시간인데. 나 하루에 4시간 잔다 4시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지는 거야.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겠어? 조금만 참아주면 되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어.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방해는 하지 말자. 제발 알겠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빌었냐고. 그냥 남들처럼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해서 같이 시간 보내자고 말하는 게 큰 거 바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안 한대. 그냥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됐다 됐어. 말이 통해야 뭔 말이라도 하지. 말하라 그럼. 그거 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이도 40이 넘었으면서. 그렇게 아내와 다투고 나와서 가게에 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그리고 아내가 화를 내며 나에게 말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없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면서 장사를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은 더 벌어오지만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잠만 자고 있으니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괜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다음날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아내도 자기가 예민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아침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절 붙잡는 거예요. 유부남이면 알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 괜히 긴장되고 겁이 난다는 사실을요. 괜히 잔뜩 쫄아서 어떤 말을 할까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난번에 우리 싸운 거 기억하지? 응, 그건 왜? 더 할 말이 있는 거야? 왜 내가 또 따질까봐 겁나나 보지? 아니, 꼭 겁난다는 건 아니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자기 힘든 거 알고 옆에 오기에도 체력이 달린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운동을 다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동네 언니들한테 지금 내 상황 말했더니 다 욕심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생각을 해봤거든. 자기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알잖아. 나 자기 일하러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런지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서 더 나만 봐줬으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몰랐는데 언니들 전부 헬스장 다니더라고. 나도 이참에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운동을 해볼까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나야 자기만 좋으면 다 좋지. 나도 매일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던 게 신경 쓰였거든. 잘됐다. 혼자서 운동 가면 심심하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같이 가줄 사람도 있고. 자기랑 모임한다던 그 아줌마들 맞지?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던 그 언니들이야. 자기도 몇 번 봤잖아. 암튼 가는 걸로 한다. 알겠지? 내일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면 가야지. 따로 필요한 건 없고? 굳이 필요한 건 자기 카드지. 헬스장 결제도 하고 언니들한테 밥도 한번 사게. 에이, 그런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주지. 자, 여기 있어. 나가서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 내고 들어와. 카드를 받아든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더니 저에게는 피곤하니까 얼른 자라고 말하고는 언니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서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였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다가 그래도 운동을 간다는데 선물이라도 할 생각에 헬스장에 가서 신을 운동화랑 운동복을 주문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 거라 생각했던 아내는 운동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요새 누가 이런 걸 입고 운동을 하냐면서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화를 내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꾹 참고 물었더니 요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스키니 같은 쫙 달라붙는 걸 사야 한다며 언니들도 다 그걸 입고 하는데 혼자 이걸 입고 가면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유행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아내에게는 현금을 주며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입으라고 하고는
선물로 주었던 트레이닝복은 반품을 했어요. 살면서 헬스장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아내는 운동을 하러 가기 전부터 얼마나 들떴는지 자신이 새로 주문한 스키니 운동복 위에 나시 같은 것도 따로 챙겨놓고 동네 언니랑도 통화를 더욱 자주 하더군요. 그때 우연히 통화 소리도 잠깐 들었는데 언니가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이거 너무 딱 들러붙어 어떡하지? 위에도 아슬아슬하고 이게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보여주려고 입는다는 게. 언니 남들 보면 욕해 다 늙은 아줌마가 그런다고. 뭐 신랑 먼저 보여주라고? 보여주면 뭐가 틀려? 암튼 누가 언니를 말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통화를 듣고 궁금해서 헬스장 가기 전에 입은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입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가는데 용기라도 주려고. 야, 이렇게 입고 가면 30대로 보이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거기 있는 총각들 울마누라 처녀인 줄 알고 대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농담을 했더니 아내는 실없는 소리나 할 거면 일이나 하러 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웃는 모습을 보이며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펑퍼짐한 옷만 입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날씬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왠지 모를 색다른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며칠 후부터 동네 언니랑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운동을 갔다 온 날에는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상체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가르쳐주는 헬스 강사는 근육이 너무 커서 씨름 선수 같고 여자 강사는 당신이 보면 완전 놀랄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장난이 아니야. 이러면서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을 엄청 즐거워하며 말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걸 느끼고는 앞으로 내가 좀 더 아내에게 노력해서 이 행복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지만 노력해서 나중에는 꼭 아내와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을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헬스장을 2달쯤 다니더니 갑자기 헬스장에서 언니들과 거기 있는 회원들과 모임을 하게 되어 회식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던 날이요. 운동을 하러 갈 때 가벼운 화장만 하고 가던 사람이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일상복이 아닌 누가 보면 오해를 할 정도로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화려한 게 아니라 노출이 심한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나갔어요. 그런 모습이 이뻐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나가는 아내에게 이건 아니지. 뭐가? 나이도 40이 넘었으면서 핫팬츠는 아니지 않아?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뭐래, 지금이 조선시대야? 그리고 이게 어때서 요즘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녀. 그리고 자기는 내가 밖에서 아줌마로 보이면 좋아? 좋냐고.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옷차림이 너무 그런 거 같아서 말한 거잖아. 답답해서 그렇지. 헬스장 한번 가봐. 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 정도면 그래도 가릴 거 다 가린 거야. 아내에게 옷에 대해 말을 하자 불같이 화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더군요. 괜한 말을 꺼냈나 싸우려고 말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과 기분 좋게 운동 나가려는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후 짜증을 내며 나가는 아내에게 자기 말이 맞네. 뒤에서 보니까 몸매가 확 사는 게 보기가 좋네. 라고 말해주었고 아내는 그제야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뭐 옷차림이야 운동하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하루는 아내가 씻고 나오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자그마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평소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류의 옷이라 그건 언제 샀는지 물어봤더니 레깅스를 입으려면 표시 안 나는 걸 입어야 한다며 언제는 신경 썼냐며 별거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다른 말을 하더군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나 바쁘고 지쳐서 아내와 관계를 안 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 옆으로 다가간 적도 없었고 아내 또한 이런 부분을 말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보통 아내가 오전 운동을 끝내면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이며 오후에 학교에 갔다 온 애들 간식을 챙겨주곤 하는데 애들 말을 들어보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오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는 엄마 어딨냐며 학원 가방 챙겨줘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며 짜증을 부리는 일이 늘어나고 퇴근해서 아침에 들어가 보면 전날 먹은 설거지며 집안 청소는 언제 했는지 먼지가 쌓이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물어보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랑 점심도 먹고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버려서 그랬다 말하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할 뿐 변하지 않았어요. 애들만 아니라 저도 밖에 나가 있는 아내 때문에 점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대화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쯤인데 예전에는 아내가 운동 끝나고 집으로 바로 와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마저 아예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보면 언제나 아내는 잠이 들어있고 일주일에 2-3번씩 술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방 가스 쪽이 문제가 있어 수리를 위해 가게를 일찍 닫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웬일이래 이 시간에 얼굴 보자고 하고. 그냥 가게 주방에 문제도 있어서 겸사겸사 얼굴 보자고 한 거지. 나 언니들이랑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 때문에 못 갔어. 별거 아니면 집에서 보자고 하지. 집에 애들도 있고 오랜만에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좋잖아. 그럼 미리 말하지 같이 먹자고 다 말해 놓았는데. 아니 할 말도 있고. 왜 이렇게 무게를 잡으실까? 무슨 말인데? 내가 자기 운동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애들도 있는데? 가끔씩만 언니들 만나고 애들 좀 챙겨줬으면 해서 집도 엉망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애들도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다 컸는데 뭘. 아니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내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 그냥 언니들이랑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는 게 다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맨날 바쁘다면서. 그럼 난 누구랑 시간을 보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만나긴 만나는데 횟수만 좀 줄이라는 거지. 어제도 둘째가 전화 왔더라. 엄마 없다고.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신경을 쓰자는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이지. 언제는 내가 신경 안 쓴 것처럼 말하네. 이런 이야기면 괜히 약속 취소하고 왔잖아.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지? 나머지는 집에서 해. 언니들 근처라고 하는데 거기나 갈래?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가방을 들고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나가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긴 한숨이 나오더군요. 지금껏 아내를 만나 부부싸움을 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고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 싸웠는데 이런 문제로 다툼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행복하고 애들이랑 아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면 만족하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요구한 게 너무나 컸던 걸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는 빨리 오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 다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싸우기만 해서 이제는 아내랑 대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요. 간혹 시간이 맞아 집에서 마주쳐도 언제부터인가 아내랑 저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일주일 중에 손님이 가장 많던 금요일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손님이 오는 바람에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가게를 정리하니 아침 7시가 되어버렸어요. 서둘러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국밥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 먹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아내랑 같이 운동을 다닌다던 그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인사말로 저희 와이프랑 운동 다닌다고 고생이 많죠? 라고 말을 건넸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몇 달 전부터 몸에 무리가 와서 운동을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내는 매번 언니들 만나서 운동하고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주로 핑계대는 언니가 지금 만난 이 언니거든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난번에 아내에게 들었는데 깜빡했다고 말하고는 헤어졌고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정말 운동을 하긴 하는 걸까?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어 아내에게 오늘 가게 정리할 게 있어 아침에 집에 못 간다고 하고는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 하나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갈 때 화장을 신경 쓰던 모습이랑 갈수록 화려한 옷을 고르던 아내의 모습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헬스장 건물 앞에 모습을 보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도감이 들던지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지.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왕 온 김에 아내 운동을 마치면 태워갈 생각에 1시간 후로 알람을 맞추고는 잠시 쪽잠을 자서 피곤함을 달랬어요.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았는데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알람이 시끄럽게 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휴대폰 알람을 끄고는 아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당연히 아내는 아줌마들이랑 함께 나올 거라 예상하고 나오는 무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내는 아줌마들과 함께가 아닌 혼자 걸어 나왔어요. 그리곤 순환버스 쪽으로 걸어가길래 오늘은 약속 없이 집으로 바로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는 아내를 부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순환버스 근처에서 아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누군가를 찾는 모습이 보였고 차 한 대가 아내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차를 확인한 아내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손짓을 하더니 멈춰선 차에 자연스럽게 타서 출발해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 모습에 깜짝 놀라 얼른 차에 타고는 그 차를 뒤따라갔어요. 아내가 탄 차는 헬스장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낯선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내는 주차된 차에서 낯선 남자랑 함께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남자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며 팔짱을 끼더군요. 저와 시간을 보낼 때만 보여주던 아내의 교태 섞인 미소를 그 남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애교를 부리던지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얼핏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남자로 보였고 둘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아내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건물로 들어가는 두 남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건물로 들어간 그들은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참담한 기분으로 아내를 기다렸고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나왔어요. 나올 때도 아내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 거의 한 몸 같이 붙어서 헤어지기 못내 아쉬웠는지 걸어오면서도 그 남자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둘이 차에 타길래 이제는 출발을 하려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주차에 있는 차가 강하게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차에 혼자 앉아있으니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아내와 그 남자는 모든 걸 다 해결했는지 그렇게 차를 타고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바보 같은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내를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닫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을 해서 현실이라는 벽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혼자서 현장을 덮치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이성을 잃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부끄럽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랑 전 헬스장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 차를 타고 그 건물로 향하더군요. 매일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봐서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았어요.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뒤따라 들어가지 않고
1시간쯤 기다렸다가 친구랑 함께 그 남자 집으로 갔어요. 친구는 저를 다독거리며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이런 일일수록 그러면 불리하다고 진정을 시킨 후 초인종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며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난 후 그 남자가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랫집인데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잠시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냥 인터폰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문을 열어야 했기에 부엌에 잠깐만 확인하면 된다, 혹시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말하며 눈으로 꼭 봐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그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를 밀치고 친구랑 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방 안에서 놀란 아내가 눈이 동그랗게 뜬 채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방 안에 있는 아내의 모습은 예상한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더군요. 그런 저의 모습을 친구가 보더니 힘으로 간신히 저를 막아 서고 있는데, 집주인인 그 남자는 저희를 보며 누구냐고 소리를 쳤고, 그 말에 이 여자 남편이라고 하니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치던 입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젊어도 너무 젊어 보인 그 남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니 27살이라고 대답을 하길래 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그 남자와 아내가 자그마치 1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그럼 둘이 어떻게 하다가 만났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헬스장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자기는 유부녀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따지려면 아내에게 따지라면서 회피를 하길래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를 밀쳤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남자 편을 들면서 당신이 뭐라고 손을 대냐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랑한다니, 발악을 하며 그 남자를 지키려는 아내의 모습에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또한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자기는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인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더군요. 전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아 옆에 있는 메모지에 적으라고 했어요. 재산분할 없이 조용히 이혼하는 내용으로요. 순순히 아내는 모든 내용을 적어주었고,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그 남자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결심이 섰는지 그 남자 집에 남아서는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날까지 집에 있던 아내가 한순간에 들어오지 않자 아이들은 많은 충격을 받아버렸고, 저 역시 가족을 위해 노력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밤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어요. 이런 나날을 보낸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네요.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돈만 쫓는 생활을 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다 내 잘못인데 내가 가서 모든 걸 이해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때 회사에서 나왔을 때 가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과 아내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후회가 너무나 몰려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내가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